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통령 기록물에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의혹.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의혹뿐이었는데요. 실질적인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 장비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과 관련된 논란, 그 대통령 기록물을 봤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2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에 MB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는 확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MB가 사저에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작성하기 위해 기밀 자료들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온라인 열람 장비로는 비밀 기록과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지정 기록물 및 비밀 기록은 제외하고 가능하다고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책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책에서처럼 대화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인 겁니다. 그 MB 측근에서도 대리인이 가서 봤다. 몇 차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대통령 기록을 열람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리인이 갔으면 네. 대리인이 지정 기록을 열람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면으로 남아야 해요. 네.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라는 것 이외에 MB 측이랑 국가기록원 간에 수발신 공문이 지금 전혀 없어요. 비공개가 아니라 없어요, 아예. 그럼 그게 가능하냐, 그런 것 없이. 이미 법에도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라고 나오는데 네. 그거 없이 어떻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실제로 정보 열람 요청을 한 겁니까? 네. 정보공개센터는 이 부분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행자부 해명대로 온라인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록원에 방문 기록이 남았을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측이 내놓은 답변은 정보 열람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은 정보 부존재라 밝혔습니다. 정보 부존재.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와서 기록물 정보 열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NLL 논란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NLL 기록 무단으로 폐기했다 나왔을 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한 번에 못 찾았어요. 지정 기록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관리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색어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무런... 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열람 장비를 사저에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가 지정 기록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열람 장비의 설치만 인정했습니다.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려 하자 강하게 이의 제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이 문제 삼았던 것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MB정부 해외 자원 외교에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민주연합 의원이 확보한 내용을 한겨레가 공개했는데요. 실패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계약 추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고 계약 추진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외 자원 개발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한 것이라는 MB정부의 최근 주장과 배치되는 건데요.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2008년 4월 13일 당시 김동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과 2명의 행정관이 석유공사 관계자를 불러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들의 금융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석유공사의 설명에 김 비서관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을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 표시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사업에 반영했음을 강조한 겁니다.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의 투자유치 TF가 관여하고 2월 14일 MOU 체결에 앞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서 협력을 약속해 MB 자원외교 1호로 불리는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최대 20억 배럴의 원유와 10억 달러 상당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현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투자했지만 20억 배럴은커녕 최소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계속 드러나는군요. 세월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고요? 네, 오늘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로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자체를 아예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명선 위원장이 직접 밝혔듯 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세월호 조사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내용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세월호 특위에서 요구한 인력 규모는 125명이었습니다. 상임위원 5명과 공무원 50명, 민간 채용 7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번에 해수부안을 보면 이 인원이 상임위원 5명, 공무원 42명, 민간인 4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안은 조사를 지휘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절실장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등 조사 업무 최일선에 나서는 조사 1과장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조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조사특위 대부분의 요직을 장악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주기인 4월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채 50m도 가지 못하고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의견 전달에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한다며 체증하고 길을 막았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과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